숲 이미지,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줄여주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고 이미지까지 포함이 된 하나의 문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케치 스타일입니다. 버튼이 재밌네요. 드림, 꿈을 꾼다. 4가지 공간으로 이야기를 요청을 했고요. 숲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쁜 마녀의 집, 집으로의 귀환. 일종의 챕터 혹은 씬 혹은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들을 쭉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Lost, Wandering, Red Shoes, 카페, 티, 플랜. 이 부분에서 이 카페, 티 이런 단어가 주요한 호로인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와우, 멋지네요. 멋집니다. 상상하던 걸 뛰어넘어서 훨씬 더 멋진 걸 만들어졌네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사람에 의한 인공지능이라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AI를 이용을 해서 글을 쓰고요. 써진 글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생성 도구인 드림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주제는 어떤 걸로 쓸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노션 AI입니다. 빈 페이지고요. 이 노션 AI를 설치하거나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션 AI 페이지에 글을 쓸 건데요. 처음에 빈 페이지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AI로 글쓰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AI로 글쓰기 시작해 볼게요. AI에게 작성 요청. 즉 글을 작성을 요청할 건데요. 어떤 글을 작성 요청할까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공간은 숲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숲에서 어떤 물체를 발견해서 시작되는 이야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장화를 숲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에서 한 소녀가 빨간 장화를 발견했습니다. 4가지 공간으로 이야기를 작성해 주세요. 4가지 공간으로 이야기를 요청을 했고요. 숲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쁜 마녀의 집, 집으로의 귀환. 4가지 일종의 챕터 혹은 씬 혹은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도한 대로 잘 나왔고요. 숲속에서라는 공간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각각의 공간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좀 더 이어서 느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블락이죠. 이 블락 앞에 여기를 선택하시고 AI의 요청, 단축키는 커맨드 J, AI의 요청입니다. 글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느려쓰기가 있는데요. 저는 느려쓰기로 하겠습니다. 느려쓰기 한 부분을 대체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글을 선택한 부분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아래에 삽입하겠습니다. 이 글이 뭐 더 늘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또 다른 글을 선택하고 AI 요청하고 느려쓰기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삽입. 세 번째 공간 나쁜 마녀의 집 여기는 선택하시고요. AI 요청 느려쓰기 아래에 삽입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택하시고 AI 요청 느려쓰기 아래에 삽입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 각각의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은 쇼트 짧은 버전이고 뒤에 글이 느려 쓴 좀 긴 버전입니다. 그럼 각각의 문장을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가 처리할 수 있는 영어 문구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을 AI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고 중요 키워드 단어들을 나열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래에 삽입을 하고요. 영어로 위에 쓴 글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들을 쭉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생성을 할 거고요. 이 부분도 똑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썼던 요청 사항이 있어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부분 아래에 삽입.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삽입. 마지막이죠. 아래에 삽입. 아주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들과 여기 써진 글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생성기는 Stable Diffusion 기반의 Stability A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tability AI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멋진 문구가 보입니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사람에 의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멋진 말입니다. 오후 5시에서도 이러한 문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래 문구도 멋있네요. 인간의 잠재력을 액티베이트,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운데이션, 토대를 만든다. 멋진 말입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드림 스튜디오 이걸 누르십니다. 드림 스튜디오 베타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 있고요. 사람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있으시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드림 스튜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여기가 프롬프트 창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A Dream of Distant Galaxy 해서 주요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도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상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창을 어떤 식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유튜브나 웹에서 게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프롬프트 가이드라고 있죠. 프롬프트 가이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프롬프트 공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공학. 글을 입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인데요. 첫 번째는 코어 프롬프트, 핵심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팬더 곰,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워리어, 해골, 스켈레톤 해골.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주요 코어 프롬프트, 주요 키워드들에 의해서 이 이미지들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의하는 부분이 스타일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이미지로 할 거냐, 아니면 드로잉 스타일로 할 거냐, 컨셉 아트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스케치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케치 스타일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아티스트 스타일을 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 예를 들면 오일 페인터 관련해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센트 반 고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펜슬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로 든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라는 화가의 스타일대로 오일 페인팅을 한 결과물입니다. 재밌습니다. 몇 가지 고급 프롬프트 옵션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드림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하고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팅은 한 번에 넘버 오브 이미지스에서 4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이걸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가로, 세로, 폭, 그죠? 이걸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1024, 768 사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24, 768 세팅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요청한 프롬프트에 얼마나 가깝게 만들 거냐, 이미지 클로저 투 유 프롬프트, 이걸 좀 더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미지는 4개로 하고요. 샘플러는 이제 오토매틱으로 해놓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1 버전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 없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콘들이 작게 표현이 돼서 이미지를 더 크게 볼 수가 있죠. 다음 할 일은 노션 AI에 가서 영어 키워드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노션이고요. 노션에서 첫 번째 공간 숲속에서 이 부분을 완성을 할 건데요. 키워드를 쭉 카피를 합니다. 이 중에서 필요가 없는 키워드는 빼셔도 되고요. 문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반영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또 추가해도 됩니다. 이 단어들이 충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카피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드림 스튜디오에서 이 앞부분 코어 프롬프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온 걸로 대체를 해줬고요. 그 뒷부분 컨셉 아트, 매트 페인팅, HQ, 4K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스타일을 스케치 드로잉으로 바꿔볼게요. 스케치 드로잉. 그 중에서도 펜슬, 연필, 펜슬 스케치 드로잉으로 바꿨습니다. 버튼이 재밌네요. 드림, 꿈을 꾸다. 프로그레스 바가 돌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멋지네요. 멋져요. 제너레이션을 생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가 가장 괜찮네요. 이 이미지를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요. 두 번째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가진 걸 붙여 넣겠습니다. Lost, Wandering, Red Shoes, 카페, 티, 플랜. 이 부분에서 이 카페, 티 이런 단어가 주요한 코어로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노션에 가서요.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시며 길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가 주요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그죠?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길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괜찮네요. 이 이미지도 선택을 하고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다 좋네요. 노션에 가서요. 세 번째 공간 단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 봅시다. 그러던 중 나쁜 마녀의 집을 발견했고 마녀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녀는 빨간 장화를 신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마녀의 집이 주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그대로 카피를 하고요. 이 키워드들을 변형을 할 수도 있지만 노션 AI가 정리해 준 거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어떤 이미지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앞부분 붙여놓고요. 드림. 와우, 멋지네요. 멋집니다. 상상하던 걸 뛰어넘어서 훨씬 더 멋진 걸 만들어졌네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두 개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스타일이 다르고 두 개가 함께 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션 AI 가서요. 다시 집으로의 귀한 부분이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고 이번 여행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을 되새기며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카피하고 드림 스튜디오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드림 해볼게요. 멋지네요. 집에 돌아왔고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미지가 괜찮은 이미지들이 있네요. 신발 다시 한번 드림 해볼게요. 네, 좋네요. 그러면 노션 AI에서 뽑아준 키워드로만 이미지를 작성을 했고요. 그 이미지들을 노션 AI 텍스트와 함께 배치를 해서 문서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고요. 여기 숲속에서 여기 하단에다가 영어 문장 단락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지워주고 여기에 다운로드 했던 그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제 첫 번째 이미지가요. 이 이미지죠. 이 숲 이미지.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줄여주고요. 두 번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 삭제를 하고 여기 이제 카페에 들리잖아요. 카페 씬 이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마녀의 집 부분 이거죠. 네. 자, 이거 나쁜 마녀의 집 이미지를 자 마지막 집으로의 귀한 소중한 교훈들을 되새기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다 배치가 됐고요. 빨간 장화를 발견한 소녀. 이 빨간 장화를 발견한 소녀라는 주제로 이렇게 글을 작성했고요. 첫 번째는 짧은 한 장의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구조를 짜줬지만 그거를 늘려쓰기 해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발전시켰고요. 발전된 이야기를 토대로 영어 키워드를 도출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만들었고요. 노션의 상단에 여기 보면 커버 추가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 추가. 여기에 보면 이미지를 여기에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작한 이미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디자인을 완성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지워주고 해서 커버 변경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업로드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다운받은 이미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이 문서에 배치가 됐고요. 이 문서에서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커버 위치 변경을 누르시면 해당 문서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을 이렇게 위치를 드래그해서 재배치하시면 됩니다. 괜찮네요. 여기가 빨간 장화를 발견한 소녀. 빨간 장화는 없지만 아무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션이 제공해준 강력한 기능이 있죠. 여기에 목차라는 걸 슬래시 누르고 목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페이지 개요를 표시하세요. 이걸 누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숲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쁜 마녀의 집, 집으로 귀환. 이 네 개의 각각의 그 챕터 장면이 링크가 되어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그 해당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너무 좋죠?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숲속에서 이 부분을 A 이렇게 누르시면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주황색 배경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깔끔하게 놔두겠습니다. 작성된 이 페이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 오른쪽 공유 버튼 누르고 웹에서 공유. 혹은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용자들 이메일을 여기다 추가하시면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메일로 해당 페이지 링크가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되고요. 이 링크 복사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링크 복사된 거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면 됩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고 이미지까지 포함이 된 하나의 문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기초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최종 결과물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스타일에 맞는 걸로 변형을 시키면서 깊이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오후 5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